중국 전승절 행사에 초청받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왔습니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도 평양에서 이미 출발을 했거나 오늘 밤쯤에 출발할 수 있다라는 갖가지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의 초청에 따라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中朝是山水相连的友好邻邦，我们热烈欢迎金正恩总书记来华出席维护国际公平正义的事业中密切协作，续写中朝传统友好的新篇章。 Наш президент на параде будет сидеть по правую руку от Си Цзиньпина, а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орейской. 교수님, 네. 푸틴이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푸틴은 비행기를 타고 왔고 김정은은 태양호라고 열차를 타고 한 20시간을 가야 되니까 이미 출발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출발하지 않았겠어요. 1000km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열차가. 좀 출발했다고 보고 저 지금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거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다자 외교는 처음이에요. 양자 정상회담은 김정은도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이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과거를 보면 말이죠. 2018년도에 싱가포르 회담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어요. 2019년도에도 그래요. 그때 전부 중국을 방문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아마 미국과의 어떤 그 정상회담 가능성, 북미의 어떤 그 밀착이라기보다 북미의 대화, 그거에 대비하면서 뭔가 중국을 뒷배경으로 보는 강력하게 그걸 암시하는 그런 것 같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죠. 북한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밀착하고 동맹까지 가면서 말이죠. 우크라이나 파병도 하고 북한이 그런 파병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마냥 보고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장 혈맹은 북한과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제 위치가 이제 동북아에서 바뀌면서 중국과 북한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북중러, 흔히들 말하는 예. 신냉전 구도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한미일이 점점 협력 관계가 이제 공고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전승절 참석은 국제 정치로 상당한 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미가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관심은요. 한국의 대표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과 만나서 올 10월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장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이겁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시진핑 주석도 올까요? 그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우리가 무슨 공식 초청을 할 루트도 없다면서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기대치를 너무 부풀리거나 그런 가능성을 막 띄우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고 제 예. 생각은 우리가 미국에게 정상 차원에서 제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움직임을 좀 두고 보는 게 좋겠고 앞으로 10월 이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청할 의사는 없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김정은한테 초청장 자체를 안 보낸다는 거네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보냈다가 거절당하면 안 보내는 일만도 못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위성락 안보실장이 아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2인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 중에 초청장을 공식으로 전달했겠죠. 이것은 지금 남북 관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족속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예. 지금 초청한다 그래서 올 북한이 아니죠.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줘봤자 안 올 거기 때문에 괜히 망신만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한수 수교를 하고 한중 수교를 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고립당하는 모양새였었거든요. 그 이후로 북한이 가장 주력한 게 외교적으로 주력한 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었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수교도 맺고 싶었고 일종의 자기네가 북핵을 개발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어떤 이제 뭔가 협상의 여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실은 일정한 정도의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과거보다 진전되어 하더라도
미국이랑 관계가 개선되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 무조건 유리한 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뭐 열 몇 번 거론될 정도로 많이 비중이 있게 됐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오히려 좀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이 APEC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위성락 안보실장 입장에서는 기대치를 높였다가 안 되는 것보다 기대치가 좀 이렇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잘 되는 게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으면 나중에 실망도 커지니까 일단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되 약간 이러저런 물밑 접촉 같은 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야 이게 잘 됐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보실장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실은 여러 인터뷰에서도 너무 기대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잘 될 때 되더라도.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해가지고 저는 여전히 이제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걸 보는 게 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물밑에서는 그런 접촉은 있을 거다. 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원식 의장이 만나는 것도 실은 그런 거에 일환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 의장이 지금 총천적 안 줬다는 게 지금 공식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은 뭐 그동안 얘기됐던 게 있으니까 조금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 안보 라인에서 중요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조현 장관이요. 김정은이 전승절에 가고 다자 무대의 데뷔를 결심한 게 그동안 러시아와만 가까웠던 게 한계를 느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기찬 위원장님, 이게 미국과의 대화로 이어질까요? 저는 열려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간의 그 김정일 전 위원장 등의 행보에 비춰보면 러시아나 중국에 경도되는 이런 외교 행보는 사실 어느 정도 자제해왔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배로 이용을 했을 뿐이지 올인하는 이런 식의 외교 정책은 취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내부의 상황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사실 통치 구도가 완성돼 있다, 이게 안정돼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라서 결국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가 되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거기도 민생이 안정이 돼야지만 본인의 통치 구도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외교의 하나의 구도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에이펙에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김정은이. 별로 안 올. 왜냐하면 에이펙에 오는 게 큰 도움이 안 되고, 또 하나가 이 에이펙은 서방 국가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순절은 서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미국과 만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에이펙의 여러 정상가 오는 게 글쎄요.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안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괴망도 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는데 한계를 좀 느낀 것 아닌가? 그 한계가 뭐냐면요. 그렇게 북한 청년들이 파병을 해서 많이 죽었는데 김정은이 챙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ICBM이라든지 고급 군사 정찰 위성과 같은 기술을 좀 확보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산 갈마지구 개발에 러시아가 좀 투자를 하고 관광객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중국 시진핑을 다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진핑은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중국하고 가까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정상회담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을 불러서 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러시아까지 포함한 삼각구도라고 우리가 지나치게 확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